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26km 안팎으로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10일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서 계속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 1,000명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40만 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폭이 20만 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스마트홈에 AI,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 개발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능형 홈 구축 확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지능형 홈 신시장을 창출하고 AI와 결합해서 글로벌 지능형 홈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가정 내 기기를 연결하고 국민 삶의 질까지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러시아가 약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섭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현지 시간 11일 루나25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건 1976년 이후 47년 만으로 루나25는 극동 지역의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 8월 1일 새만금 잼버리가 개막을 했지만 이제 태풍 카눈을 피해서 세계 스카우트 대원 3만 6천여 명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아쉽게 새만금은 떠났지만 12일 폐막 전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잼버리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앞으로 보완하고 우리가 잘 마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점 한반도로 강한 힘으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과연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잼버리로 펼쳐지고 있는 잼버리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건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2023 세계 잼버리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비상 대비 현황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계 잼버리 참가자는 8개 시도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분산되어 묵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잼버리 참가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숙소 주변의 침수, 낙하물, 산사태 등 위험 요소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원들에게도 태풍 진행 상황과 행동 요령을 전파해서 참가 대원들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태풍 카눈이 이제 한반도에 아주 강하게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이제 새만금을 철수해서 전국 각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어제 이제 전국 각지로 다 이동을 했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플랜 B를 가동하는 건데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상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 시도에서 지금 숙소를 전부 다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64곳에 약 13,000명 정도, 서울이 17군데에 한 3,000명 정도, 인천이 8군데에 한 3,000명 정도, 그 외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까지 해서 전부 한 37,000명이 8개 시도에 현재 분산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장소들이 그 대학 기숙사. 저도 어제 2학기 일정 때문에 학교 조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교에 800명 정도 학생을 수용하느라고 교직원들이 저희 총력을 다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대학의 그 기숙사, 그다음에 기업의 연수원, 그다음에 각 그 공공기관에 또 연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현재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설들로 전부 수배해서 아마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시도에서는 이런 그 연수 시설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수 시설이 사실 연수가 일정이 있으면 참석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마침 휴가 기간이라서 연수가 많이 없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시도에서 제공해 주는 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북의 경우에는 단양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 시설을 이용해서 대원들을 받아서 템플스테이도 경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단양의 그 각종 명소를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잼버리라는 게 사실 스카우트 활동이 대개 다 야외 활동, 그 다음에 영외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영외 활동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각종 그 문화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궁이랄까, 저도 지금 방송 오기 전에 홍대역에서 지하철을 내리는데 잼버리 대원도 한 20여 명이 지하철 우르르 타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각종 문화활동도 하고요. 또 체험활동,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스테이나 각 지역마다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이 넓기도 한데 뭐 전적지도 있고 고궁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을 경기도가 이제 그렇죠. 가장 면적도 크기도 하고 대학도 많고 연수 시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업에.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연수 시설을 이용해서 LG전자의 체험도 해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걱정스러운 것은 태풍이 지금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 하고 있어서 태풍에 좀 안전하게 좀 진행을 돼야 될 텐데 아까 장관이 브리핑하신 것처럼 태풍 그 오른 지역 숙소 주변에나 또 이 활동하는 지역 주변으로 그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순찰 활동 강화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걱정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제 그 TV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1,000대가 넘게 동원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수학여행철 이런 때 보면 관광버스들이 줄지어가면 사고가 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도 그 순천에서 경미하게 다행히 경미하게 났는데 지금 그쪽 아랫지방은 이제 비가 오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관광 경찰들은 또 이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역 지원이 가능하죠. 통역도 해주시고 또 이제 의료 지원도
정도로 네. 전국 의사협회 회장님 직접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나서셔갖고 의사부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숙박 시설이 있는 곳, 또 세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가능한 곳, 네. 그리고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곳 위주로 많이 선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대학이나 연수원 시설들에 많이 됐는데 기왕 우리가 전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어떤 기업도 홍보하고 또 대학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오히려 승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처음에 지금 사실 잼버리가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더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예상치 못한 더위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만 6일부터인가 아마 정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플랜 B가 가동이 되고 더더군다나 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 그 시설들은 지금 사실은 열흘 이틀 동안 써야 될 야영 시설이기 때문에 태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플랜 B 가동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도 홍보가 되고 기업도 홍보가 되고 우리 문화도 알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을 합쳐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보도를 보니까 BBC에서 영국 대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 줄 몰랐다라는 네, 네. 보도를 했다는 그 내용을 보고 기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세계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잼버리 행사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로 또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K-팝 공연인데요. 11일 날 펼쳐질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려되는 것이 이제 3만 6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들이 천여 대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고 또 이제 태풍이 그 시간쯤에는 조금 지나갔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태풍의 그 남은 어떤 그런 위험 부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재난 안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하기로 했다고 네. 하는데 그 태풍 경로를 이따가 이제 태풍 전문가님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또 다른 계속 찾아보니까 저녁 7시쯤에는 태풍이 지나가긴 하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명, 6만 명 같이 모여서 그런 행사도 네. 다 치러봤기도 하고 그 천여 대의 버스가 모인다고 해서 그 통제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대책은 사실은 그 경찰이나 통제본부에서 하는 대로만 잘 따라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태풍이 이 시간에 빨리 지나가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BTS를 출연시키니 많이 해서 뭐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BTS라면 제가 스스로 나서서 출연한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BTS 데이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서울이 보라색 물결로 물들었듯이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이 무려 156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한국 K-컬처 문화를 보고 간다면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보스니아에 있는 13살 소녀가 한국 K-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을 네. 할 줄 알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들 힘을 좀 모아야 될 때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소위 이제 K-컬처가 완전히 글로벌로 대한민국 그 전체 문화 상품이 되고 또 홍보하고 그게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전체적인 그럼- 발전까지 이어지고 할 텐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왕 이렇게 코리아 잼버리로 우리가 승화하고 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단 서울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팝 콘서트 하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데는 사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초 단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시티 투어도 만들고 있고요. 문자 박물관도 가고요. 네. 충남 같은 데는 뭐 보령 머드 축제장도 좀 가보고 국립 생태원도 가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북 아까 단양에서는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의 K-컬처가 어떤지, 한국의 문화가 어떤 건지 그동안 K-팝만 좋아했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지만 태풍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코리아 잼버리로 승화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까지 같이 일심 단결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판도 있지만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공존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 저희도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배울 때 수천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도 사실 잼버리라는 스카우트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국가적인 행사가 돼서 온 국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알리고 처음에는 그 열악한 상황의 그 기온이나 열악한 상황이었고 두 번째 상황은 또 태풍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계 각국 대표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보여준다는 힘을 합치면 오히려 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긴 좀 그렇지만 국난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친다. 이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아까 홍대 지하철역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만났지만 표정들이 다 밝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다른 영예 활동으로 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을 좀 더 합치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이 유치한 가장 큰 그 컨벤션 행사라고 하는 새만금 잼버리. 원래 취지 목적대로 야외에서 야영을 하면서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대외적인 또 날씨, 태풍까지 이렇게 함께 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코리아 잼버리로 승화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승화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다 아이디어와 총의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잘 청소년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 아마드 알헨다위 사무총장이 스카우트는 이제 잼버리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잼버리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잼버리 정신만큼은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스카우트가 영어로 말하면 정찰대잖아요. 네. 이제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에 정찰을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를 많이 보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기온의 문제, 뭐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태풍의 이상 변수가 생겼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아까 장관님 그 브리핑하신 것처럼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안전이 최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처럼 정부에서 한 방침을 잘 따라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리아 잼버리로 잘 승화해서 기왕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힘을 합치고 슬기롭게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이런 면까지 어떤 반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잼버리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공교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태풍이 몰려오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서 8일 오후 5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해서 이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서는 2단계를 3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태풍 카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로 강하게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카눈이 이제 6호 태풍이죠. 강하게 지금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이제 일본 가고시마 쪽을 지나고 있고 내일 이제 오전이면 한반도로 또 통영 해안으로 이렇게 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강도로 올라오고 있고 어디를 지나고 있고 태풍의 상황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보통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관측 구역, 예보 구역상에서 태풍 특보가 내려졌을 상황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정이죠. 자정 이후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제주 남쪽 해상과 남해안 지역 그리고 경상 동해안 지역까지도 먼바다 지역까지도 지금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륙 지역으로는 호우특보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이 태풍특보라고 하는 것은 특보 중에 가장 강력한 특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풍, 육상에서 바람이 주의보급 이상으로 불 때 강풍특보 그리고 해상에서 바람이 많이 불게 될 경우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호우특보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너울이 있는 그런 폭풍의 일 모두 다 주의보급 이상이 됐을 때 내려지는 게 태풍특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바다 지역 부근 그리고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와 바람이 주의보급 이상으로 강해졌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안 지역 그리고 남해안과 동해안의 아직 앞바다에는 풍랑특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비구름대가 그런 주의보급 이상은 아니라는 상황.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이들 지역, 특히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특보 모두 다 주의보급 이상급으로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들 지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태풍이 있는 위치부터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는 일본 주변 지역보다는 제주도에서 얼마나 사교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기준을 두는 게 더 중요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서귀포 남동쪽 30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한 상태고요.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이 태풍의 경우에는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강도를 나타내는데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이 초속으로 하면은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35m면? 시속으로 환선을 했을 때는 126km 정도. 우리가 자동차로 126km 정도의 그런 바람의 강도가 중심에서 지금 불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지금 좀 느립니다. 시속 12km의 속도라고 하면 사람이 조깅 뛰는 속도 좀 정도. 약간 발을 이제 땅바닥에서 좀 떼면서 좀 빠른 속도의 조깅을 하는 정도의 속도인데 보통 이맘때 이 정도 위치에서는 한 평균적으로 시속 35km 정도의 속도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태풍들보다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속도로 지금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로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태풍은 대한민국 그 남해안 쪽에서 상륙을 했다가 서서히 동해안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남해안 일대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이제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의 이제 태풍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계속해서 사실상 이제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인데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참 이례적인 경로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간 태풍들의 사례들은 몇몇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중앙을 우리나라 동쪽과 서쪽을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정중앙으로 관통한 태풍은 거의 이번 카눈이 최초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좀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열대 부근 해상에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한 5도 정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위도 부근에서는 태풍은 스스로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북동 무영풍이라고 해서 태풍이 그런 어떤 주변의 바람과 작용을 해서 북서진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중위도는 편서풍 지역으로 인해서 북상하려고 하는 태풍을 약간 서쪽으로 편향해서 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보통은 우리나라로 관통을 하더라도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약간 사선으로 좀 그리면서 관통을 하는 패턴이 과거에 나타났던 태풍들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떤 바람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태풍의 진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공기를 뒤덮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이 북태평양의 중심
중심이 동쪽으로 많이 물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쪽에서 그 가장자리가 거의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수 있게 세로선으로 가장자리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향해서 지금 북진하고 있는 그런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 주실 때 시속 12km 정도 속도,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강하게 점점 일종의 힘을 모아서 오는 그런 셈으로 또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에서 점점점 낮아지면서 더 강한 태풍으로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상륙할 때도 계속 이런 강도로 오는 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 지역에 상륙을 할 것으로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태풍의 경우에는 바다를 지나게 될 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리석 위에서 팽이를 돌릴 때를 예시를 들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회전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물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바다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많이 머금으면은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고수온의 해역에서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를 받았을 경우에 이 태풍이 더 막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을 마주하게 되면은 뭐 주변의 지형 산지라든지 도심의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이 비틀비틀 거려지기 때문에 태풍의 눈도 굉장히 흐릿해지고요. 네, 네. 주변의 바람도 좀 분산하기 때문에 태풍으로서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오전에 한 9시쯤에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에 상륙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 육상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번 태풍을 더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좀 막강한 영향을 줬던 흰남노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카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거의 기록적인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태풍이었는데 이 태풍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 줬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기는 했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네, 네, 짧고 굵게 끝나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태풍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한 채 거의 도심이 위치한 지역을 관통한다라는 그런 특징 안에서 네. 좀 계속해서 좀 내일 밤 그리고 이제 일부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까지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남해안 일대 분들은 이런 태풍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도 있어서 더 방어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더 쓰고 또 경험대로 어떤 그 또 매뉴얼 이런 것도 더 충실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중부 지역 이북 그 위로 있는 분들은 이제 사실 이런 태풍 경험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러면 위력이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지나갈 쯤에도 거의 그렇게 유지하고 지나갈 걸로 보시는 건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태풍의 강도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중심에서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약한 태풍, 중간 강도의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 중에 상위 10%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한 54m 정도급의 태풍이 발생을 하면서 2020년도에는 기상청에서 초강력 태풍까지 신설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이제 언론과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태풍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굉장히 넓은 그 반경까지 소용돌이치는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중심에서의 지금은 최대 풍속이 35, 내륙에 상륙을 하고 나서도 그렇죠. 내일 상륙하기 직전까지도 가장 강한 강도가 상륙 직전까지 초속이 중심에서의 부는 바람이 한 초속 37m 정도의 바람이 부는데 사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보다는 중심에서 한 40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바람이 가장 셉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중심에서 37m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는 태풍의 강도를 구분하는 건데 오늘 남해안 지역까지 밤사이에 상륙할 때 이들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순간 최대 풍속,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초속 60m 이상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로 달렸을 때는 순간적으로 자동차 속력을 100km 이상으로 냈을 때 네. 밖에서 부는 어떤 바람 정도의 강한 바람이 거의
오늘 밤부터는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강한 강풍, 폭우가 동반되는 강력한 태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기상특보에 귀 기울이고 자세히 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사실 기상특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특보가 발효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 경보 발령 조건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풍특보의 경우에는 바다에서의 바람, 그리고 육상에서의 바람, 강풍, 풍랑, 그리고 호우, 폭풍의 일 모두 주의보급 이상이 됐을 때 일단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지금 제주도 그 주변의 해상과 그리고 제주도 지역 남해상에는 태풍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태풍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경보의 경우에는 강풍 또는 풍랑이 경보급 기준 이상이 됐을 때 내려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린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이 될 때 지금 금요일까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예상되는 총 강수량이 강원 영동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받아서 최고 600mm 네네. 넘는 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400mm 이상이고요. 그리고 남해안과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100에서 많게는 200mm의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 주의보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확대가 발표가 돼서 내일 오전과 오후 사이에는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태풍주의보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렇게 태풍 경보가 내려졌을 때 개인별로 안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 방송이 녹화가 되고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좀 맑게 드러난 곳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좀 흐린 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은 흐려도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더운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태풍의 직접적인 강한 바람과 비가 시작되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태풍이라는 기상현상은 많은 양의 비와 막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그런 기상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맞는 그런 이제 피해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바람의 경우에는 주변에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는 않은지 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좀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허술한, 좀 오래된 노후화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불었을 때 창문이 파손이 돼가지고 좀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고층 건물의 유리창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테이프로 붙여서 파손을 대비하는데 이제는 좀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올바른 정보로 유리창에 테이프를 좀 붙이실 텐데 테이프 붙이는 방법도 그렇죠.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X자로 붙이게 되는 거는 나중에 이 유리창이 파손이 됐을 때 좀 파편들이 분산되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인 부상 거지. 같은 걸 예방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후화된 태풍 같은 경우, 그 창문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리창과 그 틀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강풍이 불었을 때 이런 이제 파손이 될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미리 태풍이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곳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창틀 사이에 틈이 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지를 좀 꼼꼼하게 보셔서 좀 급할 때 뭐 휴지 같은 거나 천 같은 거를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신문지 같은 걸로 좀 창틀을 좀 고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위험 시설물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변에 뭐 공사장이라든지 좀 위험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들은 좀 미리미리 주변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옥상이나 지하실 그리고 수도실 맨홀 등에는 이제 앞으로 강한 바람이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이들 지역이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나가서 물꼬를 좀 튼다든지 논둑을 사전 점검을 해서 나중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지금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지금 내린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큰 어떤 비구름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꽃잎처럼
네. 중앙에 꽃봉우리를 주변에서 꽃잎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에 꽃잎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비구름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태풍에서 나타나는 비구름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비로 인한 영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잠깐 비가 그쳤다고 해서 이 논가에 나가가지고 논둑을 점검을 하거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는 이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이라든지 비나 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어떤 정보를 이제 보시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기상청에서 굉장히 수시로 네. 그리고 굉장히 상세한 지역에 지금 태풍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상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지금 24시간 동안 태풍 상황들을 전문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지금 주변 지역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판단을 지금 우리 지역에 위치한 그 기상 상황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 제가 영상에서 일본에도 보니까 간판이 날리고 뭐 오토바이가 전봇대가 걸리고 이런 거 많은데 시설물, 특히 간판이라든지 우리 생활 속에 접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장마 때 이제 충청 이남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산 이런 데가 많이 지반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산세태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7월 26일 장마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한 달 동안 이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태풍이 관통하게 되는 충청도 지역 지금 내일 한 오후 3시 정도가 되면은 청주 부근에 태풍이 상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향해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기록적인 어떤 태풍의 기록을 썼던 태풍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의 상황은 거의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80~90%가 단 한 4~5일 만에 집중적으로 내려지어서 지금 거의 이제 침수되기 직전 그리고 주변 이게 침하되기 직전인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추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 꼭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이들 지역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충청도 지역까지는 이 비구름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변 점검을 좀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주변에 접근하는 거를 삼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 이제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안전사고, 재난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주의를 갖고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풍 카눈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흰남노 때도 봤지만 농작물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피해가 있고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매년 한 6% 정도 가까이가 태풍의 강도가 이렇게 강한 것들이 온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매년 강한 태풍들이 한반도에 오고 하는지요? 일단은 이제 태풍은 워낙 너무나도 강력한 에너지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태풍이 온다는 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우리 지구가 받는데 지구가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과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위도와 고위도로 갈수록 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풍은 이 전 지구의 열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실어 날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지구상에서 있어야 되는 이제 존재고요. 그리고 한 해 이 북서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한 최근 30년의 통계 자료로 봤을 때 25개 정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이 중에서 한 3.4개 정도, 3~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보통 7월과 8월에 9월, 7월, 8월, 9월이 한 90% 정도 우리나라 3~4개 중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의 많은 열 에너지를
쪽 지역으로 옮겨다 주냐면요. 1945년에 일본에 투하됐던 나가사키 원폭의 10,000배 정도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질 정도로 이게 태풍 한 개의 에너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갔을 때 가장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해상에서 발생해서 해상에서 알아서 소멸하게 됐을 때는 네. 재기능도 하면서 큰 피해를 남기지 않는데 지금 이제 육상으로 관통을 하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평균이 산업화 대비 이전 대비 한 1.2도 정도 올랐고요. 네. 근데 바다 해수면 온도도 덩달아 올랐지만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은 결국에는 얼마나 뜨거운 바다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태풍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위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해수면의 온도가 한 26도 이상만 돼도 충분히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좀 더 특이한 상황이 보통은 이 중위도권으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은 태풍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약해져야 되거든요. 네. 이 말은 즉 저위도의 바닷물의 해수 온도보다 중위도, 고위도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29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평년보다 한 1, 2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엘니뇨, 슈퍼엘니뇨 영향 이런 것들도 다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그렇죠. 있는 거겠죠. 지금 뭐 엘니뇨가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은 라니냐였거든요. 네. 그런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오히려 낮고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변 서태평양 부근은 더 오히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태풍들이 열대 지역보다도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은 중위도에 가까운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요.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예전만큼 낮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풍을 발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상 조건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풍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다시 뜨거운 바다를 만나면서 세력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뭐 늦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상층에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이 태풍을 마치 이렇게 집어드는 것처럼 끌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중위도권에서 시속 한 80km까지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다 할 태풍을 끌어줄 만한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더 막강하게 발달을 하고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를 정중앙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가지고 있는 태풍의 상대적인 강도보다도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피해에 대한 강도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장마 때 강남역 침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뭐 차량이 피해가 있고 뭐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번 이제 태풍은 전국을 거의 이 정면으로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 대비해서 어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보험이라든지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자연재해, 자연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이제 있는 그런 예방법들은 역할에 따라 정부면 정부, 지방자치단체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 기업 등 다양한 각각의 그 역할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있는 제주도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의 기상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태풍이 근접해 오고 있는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보를 보면서 체크를 하겠지만 이런 기상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달을 해서 영향을 주는 시기 말고도 우리가 평상시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비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좀 일종 이제 날씨 보험이라고 하죠. 네네. 풍수의 보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한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중호우의 형태, 더우면 엄청난 폭우의 형태, 네. 그런 가뭄의 형태, 그리고 태풍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풍수의 보험 지원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재산 관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부담금을 지자체와 함께 많게는 70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개인은 적은 양의 그런 보험금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납부하고 나서 태풍과 호우와 그다음에 홍수, 지진과 같은 풍수해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건물과 시설, 집기 등과 같은
받은 그런 파손을 입었을 때 손해, 그리고 청소하는 그런 어떤 비용까지도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와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 상가, 그리고 실제 최근 소상공인들이 이런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최근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일부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풍수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 방법의 경우에는 7개 민간 보험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그런 해당 사항들을 보면서 네. 좀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화면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거의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70%까지 먼저 이렇게 내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농수축산업 이런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카눈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데요. 6호 태풍이 오기도 전에 또 7호 태풍도 이렇게 와 있다고 하고 앞으로 또 몇 개 태풍이 더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상들 어떻습니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에 25개의 태풍이 발생해야 그것도 지구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좀 위협을 주는 태풍이라고 해도 적게 발생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보통 7월 달까지 평년 30년의 과거의 기록을 살피면 8호 태풍까지 나와야 됩니다. 지금 6호 태풍, 이제 7호 태풍이 지난 화요일 새벽에 태풍으로서의 발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7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닿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번 6호 태풍 카눈도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난주 후반에 중국 내륙에 상륙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요. 그리고 평년보다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적게 발달한 상태에서 7월과 8월과 9월이 전체 25개 중에 우리나라의 3, 4개 정도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 90%가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 6호 태풍 카눈을 비롯해서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무사하게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네. 말고 주변 지역의 점검들을 평상시에 좀 해야 될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막강하게 발달해서 다가오는 그런 태풍에 대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6호 태풍 카눈이 아주 강력하게 오고 있는데요. 마침 코리아 잼버리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프로그램까지 같이 펼쳐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주의를 해서 어떤 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카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직업의 구도, 내용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뜨는 직업 그리고 지는 직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직업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미리미리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는 그런 날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